주간 추천주 보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11월 둘째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 데브시스터스 이렇게 있는데, 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보고 있었는데 1.5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면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 정유나 뭐 화학 뭐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뭐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먼저 3분기 실적을 보면 SK온 같은 경우에 실적은 사실상 좀 부진했습니다. 뭐 적자폭은 축소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축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유 쪽에서 아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3분기 때 유가가 고유가를 이렇게 보이면서 정제 마진이 확대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SK온 부진을 만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전기차 생산량 감소 우려 리스크가 있거든요. SK온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이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SK온의 그 전기차 주요 고객사는 포드였는데요. 포드가 생산량을 증가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업체들 실적의 그 생산량 감소 우려가 이번 9월 달부터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였죠. 뭐 이렇게 쭉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GM, 뭐 혼다 이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다들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때 뭐 7월 말에 저기 그 포드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테슬라나 GM 같이 전기차 생산량을 다시 하향 수정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포드도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우려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제시했던 생산량 증가였던 요 당시에 그 내용이 오히려 좀 악재로 반대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단가 인하 우려도 좀 남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 3, 4분기 실적이 이번 영업이익 기준으로 1.5조 이렇게 나왔는데, 연간으로 한 사람은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3조. 뭐 영업이익만 단순히 고려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쌉니다. 좀 싸다고는 볼 수 있지만 문제는 4분기죠. 4분기 때는 오히려 지금 유가가 90달러 이상 가던 유가가 지금 하락해가지고 80달러 정도 와 있는데, 오히려 3분기 때 종류 부분에 선전했던 게 이제는 4분기 때는 정제 마진이 3분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4분기는 좀 실적이 3분기보다는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본다면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좀 내리는 감이 있습니다. 좀 매물이 좀 투자 심리가 악화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손절 매물 내지 반대 매매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그 리스크 관리하려는 그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요 리스크 주가가 올라온다면은 손절 매물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서 이 당시에 이때가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 당시에 주가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아마 15만 5천 원 전후에서는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판가와 원가의 마진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운임 비용도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4분기 때도 아마 판가가 유지되고 원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서 뭐 3분기만큼이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추천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3분기 때 실적을 보면 한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컨센서스가 한 2,500억 정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그 이유는 고무 가격 안정입니다. 이번 SK 같은 경우에 정유 부분이 이제 고유가가 나오면서 마진이 확대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무 가격은 안정을 보였거든요.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보이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글로벌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 4분기 때도 그 판매 가격을 인하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판가 판매 가격을 지금 4분기 때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판매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간다고 하니까 아마 원가, 고물가 안정이 4분기 때도 지속되고, 그리고 판매 가격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4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 타이어 한번 보시죠. 네, 주가는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길게 본다 하더라도 쭉 우상향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좀 등락을 거치면서 단기 52주 최고가를 좀 보였습니다. 이런 차트는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그런 물려있는 차트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좋은 차트라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지수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 후반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은 낙폭 과대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에 의하면 요 한국 타이어가 4분기 때도 안정적인 실적이 이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영업이익 기준 보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번에 3,960억, 약 4천억 정도 나왔고, 4분기 때도 3,660억, 그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실적도 올해보다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도 아마 실적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를 추천했는데요. 게임주죠. 텐센트의 지금 텐센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를 통해서 쿠키런 IP 킹덤이라는 그 게임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출시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아마 내년부터는 21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21년 수준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용 괜찮은데, 일단 이 회사가 이 과거에 21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때 요때 요 실적 정도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좀 과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인력을 많이 줄였는데, 22년도에 인력을 많이 줄였는데 23년도 올해 와가지고 다시 인력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인력 충원에 따라서 고정비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킹덤을 실제로 중국 출시하게 되면 고성장이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하나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영업 적자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 인력 충원을 빨리 하면서 올해 내내 영업 적자에 있는데, 연말 정도면 영업 적자가 4분기 때는 축소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이 빨리 나타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밸류,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한 6천억 정도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가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오히려 킹덤을 출시하고 나면 호재로 인해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차트인데요. 주가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NC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입니다. 넷마블 이 종목도 7만
3,000원에서 37,000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왔는데 그에 비하면 대부 시스터즈는 굉장히 요때 딱 바닥 찍고 많이 찍고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중국 쪽으로 킹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연말경에 킹덤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호재 노출로 인해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그 현재 위치를 보면 요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물려있던 잠재적인 매물은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매물이 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재가 노출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요 보면 분기 영업 적자를 놓고 있는데 빠른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요 대부 시스터들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때부터가 지금 이번 3, 4분기인데 좀 요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4, 4분기 때 소폭 영업 적자, 내년 1, 4분기 때 뭐 128억, 210억, 240억, 280억 이렇게 쭉 많이 나온다고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때 킹덤 출시하고 나면 내년 1, 4분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번 4,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빨리 만약에 이룬다면 이 주가는 차익 매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4, 4분기도 영업 적자일 가능성이 높으면 아마 킹덤 출시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한타증권에서 추천한 건데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이번 그 10월 넷째 주 증권사 주간 추천주 보기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뭐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바토클리맙이 임상 이상 데이터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 임상 데이터 발표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그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중국 파트너사의 품목 허가 신청을 중국 파트너사가 중국 정부에 보건부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올 연내 허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차트는 뭐 조금 약간 좀 꺾인 느낌이 좀 들고요. 상승 추세를 조금 훼손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매매 전략으로는 요 두 가지 내용, 호재가 뉴스에 나오고 주가가 한 차례 빡 움직이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요 당시입니다.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연말 10월 11월 발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한번 크게 올랐고요.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는 맞는데 이때 점상한가 갈 때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상 이상 데이터 발표 기대감으로 점상한가 갔다가 그 뒤에 더 올랐습니다. 근데 매물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10월 넷째 주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요때 요 장중 저가 그 다음 날의 요 저가 매물 소화할 때 요 저가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요걸 깨게 되면은 좀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뒤에 좀 깼습니다. 이렇게 쭉 뭐 일시적으로 깬 것도 아니고 요날처럼 일시적으로 깬 것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조금 빠져가지고 투자 심리가 조금 돌아서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요 빠진 부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중국 임상 이상 결과가 아마 이번 11월 달에 나온다면 한번 쭉 올라갈 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유화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9월 넷째 주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관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대한유화 추천 내용으로 보면 3, 4분기 때 거의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된다는 것은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주력 제품인 에틸렌 수급이 좋으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에틸렌 주력 제품 수급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공급이 글로벌 정설되는 규모가 작년보다 올해 정설 규모가 줄었고요. 내년에는 정설 규모가 더 준다는 정설이 더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는 괜찮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대한유화 차트입니다. 좀 한번 길게 본다면 주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중기 이중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괜찮은 차트로 봐지고요. 주가가 이렇게 쭉 뭐 올라오는데 이 종목도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고 실적 턴어라운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실적은 실제로 나왔고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요날에 호실적이 흑자 전환 8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 나왔고 그 이후에도 우상향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게 보입니다. 아마 이 종목도 물려있는 차트가 아니고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여기서 일단 17만원 전후에서 16만 5천원에서 17만원 요 사이에 좀 매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소화를 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곧바로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쭉 올라간다기보다 여기서 매물 소화 거치면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한유화는 적극 관심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식도 아주 쌉니다.